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은 채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이 남아있는 데다가 장 마감 이후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은 신중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2세대인 삼성 가우스2를 공개했습니다. 삼성 가우스2는 이전 모델에서 크게 진보하며 언어와 코드, 이미지 등 여러 가지 데이터 유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속도도 대폭 향상돼 효율적인 일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해졌습니다. SK바이오팜이 제프리스 런던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2년 연속으로 메인 세션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에서 뇌전증 신약인 세노바메이트의 주요 성과 등을 공유했으며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사성 의약품 선도 기업으로 부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증시도 사실 어려운 흐름을 이어갔죠. 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혼조 양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시면서 또 지금의 시장 흐름에서 힌트를 찾아야 지금의 어려운 구간을 찾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단기적으로 그리고 지금부터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밀착 종목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꼭 QR코드 통해서 또 팍스 통식만 참여하시면은 여러 가지 힌트들과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때 전략을 탄탄하게 세워나가야 앞으로를 조금 더 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외국인들은 어느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는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을 만나보면서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할지 대표님의 의견까지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에 같이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 변동의 크기 크지는 않은 채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07% 내리면서 2,480선에 머물렀고요. 코스닥 지수는 0.33% 하락하면서 680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일단 시장이 주목했던 엔비디아의 실적, 이 실적 자체는 호실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늘 너무 높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국내 증시에도 별다른 영향을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뭔가 조금 미지근하게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는 도대체 국내 증시에서는 뭘 기다려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대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소위 말해서 애매하게 나왔죠. 애매하게 나오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반응이 없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지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장에서 미국 본장에서 이 엔비디아의 흐름을 꼭 체크를 해봐야겠고 사실 지금 막 결과가 나왔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또 이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기타 반도체 밸류 체인에 있어서 종목들
체크를 꼭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사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이 알테오젠이 굉장히 루머성 재료를 가지고 굉장히 변동성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증시가 더욱더 어려운 흐름을 가져갔다 할 수 있겠고, 또 굉장히 위축된 투심이 또 보여진 또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알테오젠이 다시 주가를 회복한 모습은 굉장히 다행이고, 또 삼성전자 역시 장중에 이런 연기금과 또 외국인 매도세가 또 일부 완화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내일부터 이러한 흐름을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냐라는 기대감을 또 가지게 하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미 국채 금리라든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공존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현재의 상황을 체크하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최근까지 꽤 오래 이 트럼프 관련주들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순환매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트럼프 재료로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에 저는 좀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 증시에서도 사실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완화되었다 할 수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런 트럼프의 불리한 종목군들이 많이 눌려 있는데,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트럼프 관련된 재료에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휴양적인 부분에서 분리되면서 종목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종목 또 밀착 종목으로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글로벌 증시가 모두가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실적이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렇게 시시하게 지나가는 게 맞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오늘 밤에 열리는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안에서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또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각각의 시총 1위 종목들이 조금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증권가 지라시에 뭔가 혼란이 생겼다라고 퍼지기도 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안정적인 흐름을 찾을 수 있는지까지 내일 장에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안에서 혼란스러웠을지언정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수급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었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였는지 1위부터 5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1위는 네이버였고요. 2위는 한화시스템, 3위 포스코홀딩스, 4위 유한양행, 그리고 5위는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자, 각각의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한화시스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LG화학발 이슈가 나오면서 리튬 관련주로 또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효성중공업까지 코스피 200 지수에 새롭게 편입된다는 이 소식으로 조금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자, 개별적으로는 어떤 종목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5가지 탑5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인기가 있다 할 수 있는 종목들이죠. 해서 보시는 분들이 사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한 2가지 정도 종목을 살펴보고 하나 지금 구간에서 가장 유리해 보이는 종목 한 가지까지 공유를 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이어서 보자면은 5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먼저 유한양행부터 살펴볼게요. 사실 유한양행이 최근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속을 썩이는 종목이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8월 달 미국 FDA 승인 획득을 재료로 굉장히 추세를 강하게 가져간 종목이죠. 해서 고점인 이런 16만 6,900원 10월 15일 고점 이후에 정말 끊임없이 하락을 이어온 종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121선 장기평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고, 사실 오늘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일부 회복을 했습니다만,
있지만 지금의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선 사실 12만 원대 위쪽에서는 안착을 해줘야 조금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관련된 또 의약품이 뭐 사실 30년도부터 이런 매출적인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어려운 흐름을 가져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또 사실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10만 원 초반대까지도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겠습니다. 해서 상승분을 뭐 말 그대로 다 모두 다 반납을 해야만 다시 한번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고 지금 구간에서 오늘 아랫꼬리를 단 흐름에서 외국인 수급과 동반되어 다시 12만 원대 위쪽으로 올라온다면은 다시 한번 위쪽으로 향하는 재료를 충분히 갖고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불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굉장히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서 말씀드렸던 12만 원 구간을 중심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목 정도 더 살펴볼게요. 하나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 전쟁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 관련해서 드론 재료 특히 주목을 많이 받은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이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셔야겠고 조금 여유 있게 보셔야 추가적인 상승까지 가져갈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이쪽 윗골이 달렸었던 고가 기준으로 23,400원 부근에서 명확한 지지를 보여줘야만 지금의 추세를 또 가파르게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고 이 종목 역시 또 재료 소멸로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했을 때에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지지와 눌림목에서의 흐름들 체크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지지부진한 흐름 가져가실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하나시스템은 말씀드렸던 이 23,000원 부근에서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사실 지금과 같은 강한 재료라면은 오늘 이렇게 강한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내일 당장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23,000원 위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는지 보신다면은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이어서 추세를 추가적으로 이어가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탑5 종목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유한양행과 하나시스템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121선에서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이미 있는 지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가 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전략을 세워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만 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안에서 외국인은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종목이었는데요.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드론을 재료로 상승했던 종목이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가피하게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23,000원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와 관련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다시 밑으로 내려갈지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전략들 에릭 대표님 통해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종목 중에 2가지 종목을 만나봤지만 가장 대표님이 선호하시는 종목도 따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 5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오늘의 픽으로 선정이 됐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뭐 화요일 날 또 이 외국인 수급 탑5에 들었었는데 이 네이버가 오늘 비록 음봉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구간에서 이 5 종목 중에서는 가장 유리해 보인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차트 보시면서 공략법까지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사실 네이버는 실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이어왔다 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저점 부근에서 박스권은 탈출을 한 모습이죠. 이제는 이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받냐 이탈을 하고 다시
다시 한번 아래쪽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올라오냐 이런 흐름을 좀 관찰해야 되는 구간이다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네이버도 이런 AI 모멘텀을 갖고 있죠. 지금 뭐 조금 더 사업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뭐 검색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분야의 AI 분야를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은 정말 성과적으로도 실적적으로도 추가적인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트럼프도 이런 공약 중에 AI 관련된 또 긍정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네이버는 시황적으로도 유리하면서 또 이런 구글의 그런 매각 이슈까지 받쳐주는 여러 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유리한 흐름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더 또 이런 낙폭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18만 5천 원 부분까지는 내려와야 그래도 이런 추세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여유가 있는 진입가다 보고 있고 18만 5천 원 진입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의 흐름을 이용해서 조금 더 행보를 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21만 원까지는 충분히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고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18만 5천 원에 진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18만 원 이탈이 나올 경우에는 손절로서 대응하시고 조금 더 관찰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명확한 지지라든지 눌림목을 만들어줬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늦지 않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네이버 역시 사실 꾸준히 이런 상승 흐름을 만들어 왔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점을 꼭 고려하셔서 말씀드렸던 손절가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장 안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가운데 가장 높은 1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었죠. 네이버 같이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이 꼽으시기에도 이 종목이 가장 유망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바닥 구간에서의 박스권은 어느 정도 탈피한 모습 우리가 차트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색 엔진 등의 AI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오늘 밀리면서 음봉이 나오기도 했고요.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비해서 매수가를 18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죠. 여기에 1차 목표가 21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까지도 18만 원으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격적인 전략을 개괄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전략 더 다르게 체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 내가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인데요. 이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외국인 순매수탑5 종목들 추가적인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장중의 혜택까지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날그날의 장 흐름까지 짚어주실 예정이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도 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에릭 대표를 따라가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맛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조금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여태까지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이 종목들 얼마나 힘있게 올라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들어서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세트랙아이 공략을 해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11월 7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요. 바로 그 다음 날에 공략을 시도했는데 상승률 보시면 8% 넘게 올라갔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랙아이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도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재료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하나쯤은 챙겨가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역시나 11월 5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요. 바로 다음 날
공략을 해서 6% 넘게 7% 가깝게 상승을 이뤄낸 종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위치한 종목들도 본다면 그 안에서 굵직굵직하게 챙길 수 있는 것들은 다 챙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PSB 같은 경우에도 10%, 13% 넘는 상승률 이뤄냈고요. 휴니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10% 훌쩍 넘는 상승률 기록하면서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기분 좋은 수익을 챙겨다 주는 종목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익 챙겨줄 수 있는 밀착 종목들 오늘 방송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개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여태까지 밀착 종목으로 어떻게 이렇게 상승을 취할 수 있었는지, 전략이 어떻게 맞아떨어졌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뭐 최근에 이런 상승률을 가져왔던 종목들 한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한국가스공사부터 살펴봐야겠죠. 말씀드렸듯이 11월 7일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고 다음날 공약을 했습니다. 해서 1차 목표가 기준으로 8.62%대 상승을 가져다 준 종목이고 지금 또 나머지 물량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죠. 해서 조금 더 뭐 진입가라든지 알려드린다면은 말씀드리고 다음 날 함께 42,350원에 우리가 진입을 해서 몇 거래일 지나지 않아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46,000원에 1차 목표가로 절반 물량을 덜어내고 오늘 또 고점 기준으로 12%대 상승을 보여준 종목인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런 저항대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의 흐름을 이어서 추세 전환과 함께 상승 추세를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한국가스공사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가 이런 화학 연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뭐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한국가스공사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대한고래 관련주로서도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 주가에 반영되었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5만 원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이 종목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상승률 가져가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10시 50분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야만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들 챙겨 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목 정도만 더 살펴보자면은 K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직 1차 목표가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4일 소개를 드려서 다음날 진입을 했죠. 이후에 오늘 고점 기준으로 7.7%대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우리 1차 목표가는 조금 더 위에 있다는 것이고 달성했을 때 이런 우량주로도 쏠쏠한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정말 느낄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KT는 보시다시피 우량주 특유의 이런 추세를 탔을 때 등락을 거듭하지만 정말 견조한 흐름을 동반하면서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종목이다 할 수 있겠고 사실 통신 관련주들 최근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가 많습니다만 사실 이런 시황적인 부분에서 또 자유롭다 할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이 기업만의 모멘텀을 가지고 위쪽으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최근에 하락 이후에 또 강하게 말아올린 자리인데 충분히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유했을 때 여유롭게 수익을 먼저 챙겨두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하루하루 다른 장세 속에서 함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여유롭게 종목을 대하면서 가져가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한 점 참고하시면서 꼭 QR코드 스캔해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방송에서 대표님이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 중에 아직까지 보유 중이면서도 앞으로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 살펴봤는데요. 대왕고래 관련주로서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바가 있지만 화학연료와 관련한 트럼프의 또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7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됐죠. 그리고 고점 기준으로는 12%대의 상승까지도 이뤄낸 종목입니다. 이미 한번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으시겠죠. 추가적인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KT 살펴봤습니다. 11월 14일 방송에서 양자기술과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점 기준으로 7.7%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사실 통신업종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안에서 통신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크게 보이는 모습 나타났고요. 마찬가지로 7%대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밀착 종목들을 보면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의 재료를 다 취할 수 있는 조금은 짱짱한 종목들로 선별해 오신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밀착 종목들 오늘도 두 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와서 투데이 증시 이슈들 팩트 체크를 들어가면서 밀착 종목들까지 세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밀착 종목 두 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50분이라 생각보다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밤 10시 50분에 대표님께서는 따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밀착 종목들의 정확한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하단에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장중의 혜택까지도 여러분이 보너스처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장중의 흐름까지도 짚어주시고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세세하게 짚어주시면서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까지 공개를 해주십니다. 이 모든 장중의 전략들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만 공개될 예정이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봤던 내용이었죠.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2세대 삼성 가우스2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나 이렇게 생성형 AI 모델 출시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게 됐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지나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AI 관련주들 좀 담아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굉장히 유망한 종목들이 좋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밀착 종목도 준비를 해왔는데 어쨌든 뭐 AI 관련해서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줬고 뭐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만들었다,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 AI 관련주들의 저가 메리트를 또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사실 AI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린
말씀드렸던 이 트럼프 공약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황적으로 유리한 섹터임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삼성전자 이슈를 봤으니까 이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상승이 했습니다. 2%대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 추가 상승에 대한 명분이 있냐 했을 때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연기금이 또 들어왔고 그런 흐름과 동반되어서 이 외국인 순매도가 일부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거래일을 거듭할수록 이런 외국인 순매도가 잦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다만 내일 당장 그러한 흐름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확신을 가지고 대하기에는 좀 위험한 구간이 아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56,400원 결국은 개인적으로 57,000원 위쪽으로는 안착을 해야 조금은 지금의 저점을 확인했다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고 있겠고 궁극적으로는 6만 원 위쪽으로 올라와 줘야겠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사실 지금 뭐 말씀드렸던 6만 원대에서 머물렀을 때에는 지금 뭐 HBM3와 관련된 악재들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좀 탈피해서 이제 HBM4에 대한 또 경쟁이 시작된다. 새로운 판이 깔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려운 흐름 속에서도 6만 원대는 머물러 줘야 우리가 원하는 그래도 7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상방으로 향하기에 수월하겠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내년 흐름을 맞았을 때는 사실 지금 56,000원, 6만 원대를 고점으로 주가가 일부 고착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시황적인 부분도 분명히 받쳐줘야겠지만 지금 이런 자사주 매입과 동반되어서 올라온 자리에서 명백한 상승을 보여줘야만 투신 개선과 더불어서 외국인 수급도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지금 뭐 저가의 자리에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장 안에서 AI 관련주들이 기대만큼의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저가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외국인 순매도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세 돌림이 확실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만 원 위로 확실하게 올라오는 모습까지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는 외국인이 어떤 종목들을 사들였는지 순매수 탑5 종목들도 만나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종목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그중에 원픽 종목이었던 네이버까지 가격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쏠리는 종목들 안에서 내가 추가적인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50분까지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들의 전략도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순매수는 뒤로 넣어두고 나는 이 AI와 관련해서 종목을 하나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밀착 종목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밀착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조금 저가 메리트가 있으면서도 재료를 확실하게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선별이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오늘 밀착 종목을 준비하면서 이 종목을 안 살 이유가 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좋은 재료를 갖고 있고 말씀드렸던 AI 또 재료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여러 가지 힌트가 너무 많지만 핵심적인 부분들 한 3가지만 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 3분기 누적 매출이 34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기업이고 국내의 이런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AI 관련된 흐름이 살아났을 때 혹은 그런 흐름이 없더라도 저가 매수세를 바탕으로 혼자서도 빛이 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특징적으로 이 네이버 클라우드와 서비스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도 이런 파트너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최초로 이런 AI 플랫폼 개발에도 성공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중에서는 재료가 가장 강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 흐름을 보시자면은 이런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주들의 하락 흐름과 동조되면서 굉장히 주가 자체가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죠. 해서 지금 보시는 차트 기준으로 최고 2,940원 고점을 찍고 정말 가파른 하락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블랙 먼데이 이전에 일부 윗꼬리를 달면서 물량을 다시 한번 또 모으는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만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의 또 박스권까지 내려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가파른 회복을 하는 시도를 했지만은 어쨌든 아시다시피 시장 흐름이 추가적으로 어려움을 가져가다 보니까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점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점을 끊임없이 또 일정한 구간에서 확인을 시켜주면서 이런 매집봉을 연출하는 종목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진입했을 때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손절가가 명확하면서 위쪽으로 뭐 장기 평선까지만 본다 해도 상승률이 엄청난 종목이고 말씀드렸던 이 종목만의 특장점을 기반으로 흐름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강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장중에도 이렇게 섹터별로 뭐 테마별로 수급이 옮겨가는 변동성이 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유 있는 종목 지금부터 미리 선침해하셔서 여유 있게 상승률을 가져가신다면은 개인적으로 정말 유리하겠다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은 아래쪽에 스캔하시고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만 10시 50분 라이브 방송에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 안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AI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재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리스크가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차트상의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꾸준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그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는 끊어낸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 자체의 이 특장점을 기반으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상단에 위치해 있는 이평선까지만 목표로 잡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저점 구간에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손절가를 잡기가 편하다라는 장점도 있겠죠. 손익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이평선까지 봤을 때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밀착 종목들 얼마나 힘있게 상승을 하는지는 저희가 앞서서 표로도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밀착 종목들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해 봤었는데요. 11월 들어서만 해도 한국가스공사로 8% 넘는 상승률을 우리가 가져온 바가 있고요. 세트랙 아이로도 7% 가깝게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청산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10% 훌쩍 넘기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HBSP 10월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13% 넘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었죠. 그리고 시장 안에서 핫했던 방산 안에서도 휴니드라는 종목을 재공략하시면서 이 한 종목으로만 총 상승률이 20%가 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밀착 종목만 여러분이 가져가셔도요. 힘있게 상승부를 켜는 종목들을 여러분의 계좌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차트로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학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50분에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인데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세세한 전략들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던 AI 이슈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팩트체크 들어가 보시죠. SK바이오팜이 런던의 컨퍼런스에서 2년 연속으로 메인 세션 발표를 진행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2년 연속 발표를 진행한 건 국내 최초라고 하는데요. 이 SK바이오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제약 바이오의 전망,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은 이런 우려가 섞인 요인들을 해소시키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제약 바이오를 뭐 지금 당장 쫓아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겠고,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뭐 트럼프 인사 관련해서 굉장히 제약 바이오주들의 우려가 섞인 또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 네. 속에 있습니다. 또 미국 국채 금리도 높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 또 지지부진한 흐름,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적응을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특히 재료가 살아있고 저가 메리트가 반영되는 종목들에 먼저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뭐 SK 바이오팜 관련된 이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뭐 좋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결국은 주가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어쨌든 지금과 같은 시황적인 흐름이 가장 크다 보시면 되겠고, 오늘 나온 아래 꼬리가 최근에 일정 구간 지지를 받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종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각도를 높이면서 위쪽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뭐 연준에서 끊임없이 이런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의 특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일부 완화가 되는지 살펴보면서 주가 흐름 또 체크를 하셔야겠죠. 해서 이 종목이 사실 지금 장기 평선 기준으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탈했을 때에는 사실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에는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확신을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구간에서 사실 좀 반등을 기대하면서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고, 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겠고, 미리 손절 라인들을 이미 여러 번 이탈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은 이 종목에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을 고려한다면은 분명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한번 위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변곡점이 확인될 때 추가 매수로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유리한 구간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당선으로 오히려 제약 바이오 섹터는 단기적인 변수를 맞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장기로 본다면 결국에는 또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 가진 섹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안에서 선취매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SK 바이오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슈가 나왔지만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이탈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지를 받는지 지금 보유자분들께서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탈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전략을 세우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는 SK 바이오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망한 종목인 건 맞지만요. 우리는 그래도 지금으로서 선취할 수 있는 종목 챙겨가 봐야겠죠. 밀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종목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 어떤 종목일지 한번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바이오 안에서 눌려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증권가의 리포트 이런 거를 보면 유망하다고 하는 종목들도 많고 옥석 가리기를 어느 측면에서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뭐 신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말씀드렸던 이런 미국 관련된 악재들이 이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온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된 밀착 종목은 미국과 일부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힌트를 몇 가지 드리자면은 최근 오늘 이런 인도 시장 진출이 결정되면서 현지 최대 CDMO 기업과 핵심 제품 계약 체결을 한 기업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인도가 뭐 14억 인구라고 하는데 내년 2월 정도에 이 계약에 대한 첫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휴양적인 부분에서 자유롭고 미국 관련된 부분에 흔들릴 또 요인이 적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차트까지 이어서 살펴보자면은 자 보시다시피 오늘 이렇게 뭐 강한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가지고 온 이 밀착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종목 역시 사실 작년 12월 15일 고점 이후에 가파른 가격 조정을 받았음에도 일정 구간 저점을 확인시키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사실 블랙 먼데이죠. 8월 5일 이전까지 정말 박스권을 잘 형성을 한 모습인데 이 종목 역시 이런 시장적인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굉장히 급락을 해버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다시 한번 아래쪽에서도 사실 추가 이탈 없이 저점을 꾸준히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해서 오늘 이런 재료가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실려졌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주면서 장기 이평선 돌파까지 한 자리에서 종가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해서 사실 이러한 자리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뭐 장기 평선에서의 지지를 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드리는데 이 종목의 재료가 지금 나와줬고 사실 나와준 종목이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이죠. 해서 이 종목이 이제는 앞으로 2월 나올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당장 넘어서야 되는 저항대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의 지금 더 위쪽에 있는 저항대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강한 흐름을 지금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의 상승률을 좀 확보하자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왔고 자, 이 종목 당장 내일 당장 또 추가적인 급등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아래쪽에 QR코드 통해서 박스 통신망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10시 50분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필요하신 부분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이제 방송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자꾸만 악재로 작용하는 미국과 오히려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종목을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 선별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인도 시장을 공략하면서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감을 품어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도 가격적인 흐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힘이 없었는데 그 안에서 9% 넘게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힘이 강한 종목인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특히 3거래일 연속해서 힘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구나 이렇게 또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1차적인 저항대에는 도달을 하면서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위에 있는 저항대까지 또 충분히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상방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종목, 우리가 많이 무언가를 챙겨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오늘 밤 10시 5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오늘 방송에서 만나봤던 밀착 종목 두
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다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서 만나봤었던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대응 전략 더 세세하게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일장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될까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 짧게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본장에서의 엔비디아 움직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내일 장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지금의 흐름 또 굉장히 변화가 있을 요인도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기를 바란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이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의 정규장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식광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장 계속해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